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들어 처음 열린 회기다 보니 신년 업무보고를 비롯해 처리해야 할 현안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군요.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이 180건 이상, 그중 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만 해도 146건으로 개원 이후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직무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 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연관돼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원 행동 강령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의정 활동의 청렴성과 공정성 강화를 통해 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서울특별시 의회 제285회 임시회와 함께하는 의정 포커스, 본회의의 주요 활동 소개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15일간 열렸습니다. 2019년도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는 2월 2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쟁점 사항에 대한 개선과 건의를 주장했습니다. 신원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9년 한 해 의정활동 속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정신을 담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경제와 민생이라면서 민생 돌보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생 돌보기, 자치 분권, 의정활동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챙길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올 한 해 일 잘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사례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어 전국 지방의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과 또 격려가 절실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자치와 분권 그리고 지방의회를 좀 더 너그럽게 보듬어 주시고 지켜봐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주요 업무를 검토하고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고 골목길 재생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방침과 실행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8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안건 검토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117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사회적 기업과 공익단체 등에 대해 무료 광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한 인권, 권익보호 등의 내용으로 공익성 있는 사연이 그 소재가 될 거라고 하는군요. 네, 서울특별시 의회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요. 오늘 정책인 이슈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 우리 사회에서 을의 목소리를 높이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출범한 서울특별시 의회 민생실천위원회 봉양순 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봉양순 위원장님, 이렇게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제28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이제 얼마 전에 끝이 났습니다. 자, 이 보름간의 임시회 이후에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다가오는 4월 임시회를 준비 중인데요. 민생위에서는 공무직 처우 개선 관련해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공무직들의 현장 환경을 보기 위해서 직접 현장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가셨던 곳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곳 또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좀 하나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2월에 민생실천위원회 의원님들과 네. 동자동 쪽방촌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곳에서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 주거 빈곤 네. 이런 얘기들을 직접 들을 수 있었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이제 주거 빈곤 환경 지원 개선도 이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이제 민생실천위원회 라는 얘기를 이제 해드렸고 또 거기 이제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민생실천위원회라는 말이 우리는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진 않았죠. 네, 서울시 의회에서는 그닥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네네. 이제 저희는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발대식을 가졌었고, 예, 그렇죠. 네네. 네. 이제 저희 민생실천위원회는 이제 어쨌든 민생의 현장을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다니면서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고충을 듣는 이제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민생실천위원회 주최로 보니까 최근에 서울시 공무직 처우 개선 간담회를 여셨더라고요. 네. 간담회 결과 어느 정도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 나왔는지. 아직 개선 방향은 네. 나오진 않았고요. 공무직들이 처한 열악한 근래 환경이 자료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직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또 육아휴직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정책적으로 좀 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인 돈짓구 인터뷰 빠방 저 혼자입니다. 이제 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제시하겠다. 이제 이런 출사표를 많이 던지시고 그런 약속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왜 뒷북만 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옴직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뭐 현재까지 민생의 활동이 뭐 공론화된 사례나 현장을 살피고 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책상 위에서는 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도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위에서는 시민들과 접촉 면적을 더 넓히고 또 시민들의 삶 속으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작지만 큰 우리 사회의 의뢰 목소리를 먼저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차별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그리고 소외받고 외면당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 민생에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함께 머리를 맞대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으로서 또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 우리 시민들의 삶이 참 고달픕니다. 그래서 취업률은 낮고 집값은 정말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전 세대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참 힘든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생에는 먼저 듣고 생각하는 자세 그리고 현장과 소통하고 행동 중심의 행보를 통해서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또한 무엇보다 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네. 자, 이제 계절은 겨울을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봄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민생실천위원회가 이 시민들의 삶에도 진정한 봄이 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5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각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첫 업무 보고와 안건 심사가 이뤄졌는데요. 그럼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된 시금구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복수금고 체제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은 최소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 조금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바뀐 것도 아니고 자치구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 일부는 우리은행 남아있고. 서울시는 1915년 조선상업은행과 금고 약정을 체결한 이후 104년간 유지해온 단수 금고 체제를 올해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복수 금고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제로페이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산업진흥원 2019년도 업무보고에서
제로페이가 서울 시내 전역에 광고가 되고 있지만 정작 매장과 계산대 등에서는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는 점이 부각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 창업허브에 카페라든지 뭐 매장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제로페이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서 보니까는 제로페이를 홍보하거나 그런 문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종로 주얼리 타운과 성수동 수제화 골목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최저임금 보장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5월 정시 개원을 앞두고 임시 개방 중인 서울식물원을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는 수목 생육 상태, 부대시설 설치 상태, 부대시설 설치 상태, 편익시설 운영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무리한 개원과 활기를 잃은 식재식물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왜 이렇게 완전하게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급하고 조급하게 이걸 오프닝했을까? 아울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5월 정식 개장 이전까지 이용자들의 민원을 직접 듣고 시설을 개선해 주기를 주문하는 등 면밀한 개원 준비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시설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남산골 한옥마을과 남산국악당의 민간 위탁 운영자 선정에 있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소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도리문 박물관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 미숙을 날카롭게 꼬집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까지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시 관광체육국의 안일한 신규 사업 추진을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관광체육국 진행 사업이 단지 관광상품 개발에만 함몰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을 다각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게 관광이라는 게 올해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지금 매년 해왔을 텐데 지금 14개 중에 6개를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한편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는 각종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하고 이를 위해 유튜브를 통한 영상 업로드를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운영비 삭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맘 지원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센터 입장에서는 운영비가 삭감된 거죠. 직장맘 지원센터의 높은 호응에 따라 기능 확대 개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운영비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서남물재생센터를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 등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는 한편 가스 처리와 함께 내부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혹시 내부 환경 혹시라도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냄새라도 그게 인체에 유해한가 아닌가 그런 거 해보셨어요? 들어가 보니까 냄새가 좀 역한 냄새도 나고 막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던데. 한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남물재생센터가 부진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 및 재이용수의 지역사회 공급을 더욱 활성화해 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시설로 거듭나길 당부했습니다. 광화문 권역 재정비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노후된 따릉이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촉구됐는데요.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도시재생을 추진 중인 금천구 우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서울을 대표하는 우시장임에도 여러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역생활권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자치구의 금천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아울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금천구 독산동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신청을 앞두고 있는 만큼 뉴딜 사업 대상지 신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위원회가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개통한 9호선 3단계 구간을 비롯해 개통 예정 중인 지하철에 대해 공사 단계에서부터 캐노피 추진을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항상 유선상으로 들어오는 게 캐노피 문제예요. 지금 저희가 특히 3단계 같은 경우는 캐노피가 설치된 게 지금 절반도 안 되거든요. 실제로 캐노피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철 출입구의 경우 눈비 등으로 인해 계단이 미끄러워 안전사고 위협이 높다고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습 부진화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차원의 실태조사와 취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전히 수많은 학습 부진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전체 실태조사가 완벽히 취합이 될 수 있고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까지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개별 학교에서만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있고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기초 학력 부진에 대해서는 매년 개별 학교 단위에서 실태 파악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청과 교육부 단위의 자료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건을 구입하러 가게에 들어갔는데 현금이나 카드를 깜빡 잊고 와서 당황스러웠던 경험 한두 번은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생겼습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3초 안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제로페이가 바로 그건데요. 할인이나 적립 그리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일석이조의 혜택이 함께하는 제로페이 서울 그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없어도 불편하지는 않지만 있으면 더욱 편리해지는 그것. 바로 제로페이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 부담을 덜고 소비자에게는 빠른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로페이. 모두 잘 사는 계산법. 제로페이가 이제 서울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더 가깝게 다가섭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지하상가. 유동인구가 많은 이곳은 서울시가 선정한 제로페이 존입니다. 입점업체의 50% 이상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어디서나 쉽게 제로페이를 결제할 수 있는 곳이죠. 서울시는 모두가 잘 사는 제로페이 서울을 위해 2018년 12월 20일부터 제로페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빠른 결제는 물론 등록된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결제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이라 계좌 잔고만큼 이용이 가능해 올바른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결제가 빠르고 다른 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커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제로페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1단계, 10개 은행 및 페이 사업자의 앱 중에 하나를 다운받아 제로페이를 실행합니다. 2단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간편결제 앱을 구동한 후 휴대폰으로 판매자의 QR코드를 스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캔된 화면에 결제 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결제 끝! 현금, 카드가 없어도 휴대폰만 있으면 3초 안에 모든 결제가 완료가 되는 거죠. 제로페이 도입은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겪어온 소상공인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0%에 가까운 카드 수수료율로 이익이 더욱 커지고 있는 건데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가맹점에서도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지만 제로페이 도입 후에
수수료 제로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는 대폭 낮추고 소비자들에게는 최대 40%의 소득공제로 혜택을 높여주는 일석이조의 시스템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제로페이를 개시하여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지만 저조한 이용 실적은 제로페이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요? 들어는 봤는데 제가 정확히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에 대해 서울시 의회에서도 제로페이 존으로 지정된 영등포구의 한 지하 상가를 방문해 제로페이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제로페이 홍보를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상인분들을 상호수수료 이제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도와드리려고 서울시가 이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서울시 공공시설 이용 시 제로페이로 결제 할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연 금액의 10%를 현장 할인해주는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해 그 대상은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맹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9년 3월 기준 제로페이를 신청한 가맹점 수는 9만여 건에 달합니다. 제로페이는 손에 언제 어디서나 들고 있는 핸드폰을 활용한 모바일 간편 결제 수단이고요. 결제 시간은 총 3초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편리한 결제 수단입니다. 특히 매출 8억 이하의 소상공인 분들은 수수료 제로 혜택이 발생하고요. 따라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결제 수단입니다. 편리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해 도입된 간편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함께하는 착한 경제 제로페이로 서울 시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힌트 하나. 2019년 1월에 태어났고요. 서울시 의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요. 바로 해결한다는 것과 소통한다는 의미랍니다. 무궁화 꽃을 담은 멋진 사자갈기와 귀여운 눈, 그리고 강인함과 혁신, 서민적인 모습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외모. 친근하면서도 귀엽죠?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믿음직한 소통왕.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알려주는 SNS 홍보대사인 제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를 클릭. 정답자 중 1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2019년 첫 방송된 제285회 임시회 의정 포커스가 방금 보신 해통이 퀴즈를 비롯해 여러 코너들에서 새 단장을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해통이 퀴즈 정답 알 것 같아요. 저도 응모해도 되는 거죠? 물론이죠. 자, 앞으로도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의회의 다양한 정보가 해통이 퀴즈를 통해 서울 시민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가깝게 찾아갈 거라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재미가 함께하는 의정 포커스가 시민들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285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와 함께한 의정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